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 상상미학, 상상독학 하이브리드에서 재수를 하고 2025년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에 합격해서 재학 중인 이재마입니다. 저는 2025년 수능에서 국어 100분위 98에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생활과 윤리 1등급, 세계사 1등급을 받았고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실기전형, 국민대학교 미래융합 자율전공 예체능 비실기 전형에 지원해서 두 군데 모두 최초 합격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받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고 결정적으로 작년에 지원했던 대학들에 모두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도전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대치 상상미학 학원은 제가 다니던 미술학원 바로 맞은편에 있던 학원이라 고3 현역 시절부터 입시 결과가 좋은 미대 입시 전문 재종학원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재수를 결정한 후 미대 중심 재수 학원들을 상담을 다닐 때 누적 입시 결과가 아닌 한 해 결과값만을 보여주고 미술학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상상미학 학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현역 시절 사회탐구 과목이 저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껴서 세계사라는 과목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는데 상담을 가본 학원들 중 유일하게 상상미학에서 선택자 수가 적은 세계사 과목 또한 시대인재에 출강하시는 고아름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다닐 때 다른 학원들은 세계사 강좌는 아예 개설되지 않았었고 세계사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저의 과목 변경 선택을 말리기만 해서 불편했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상상미학은 타 학원들에 비해 신뢰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상담 후에 둘러본 학원 내부 시설이나 자습 공간 등도 쾌적해서 좋았고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의 학습 집중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선택했던 생윤, 세계사, 사회탐구 과목 모두 시대인재 선생님들의 현강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메리트로 느껴져서 상상미학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국어는 꾸준함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여 당장 너무 욕심을 내어 하루 종일 공부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공부하고 제가 부족한 파트들만 한 번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원에서 자체 시험을 보기 전부터 매주 최소 1회씩은 풀타임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전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시간을 줄이면서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스킬들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비문학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제재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역대 기출에서 가장 약한 파트였던 경제나 과학 지문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모아서 시간을 재고 풀고 이해가 될 때까지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어떤 제재가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경험치를 많이 늘렸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정확한 정답의 근거보다는 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선지 하나하나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맞고 틀렸는지 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2000년대 초반 기출부터 최신 기출 문학까지 전 문제의 선지 하나하나마다 정답의 근거를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양이 많아서 오래 걸리긴 했으나 일정량을 정해서 매일매일 하다 보니 문학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어는 국어나 탐구에 비해 다소 부담이 적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상상미학 수업을 듣고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풀고 단어를 외우며 감을 잃지 않게끔만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탐구 과목은 상상미학 학원에서 출강하시는 생윤 김미양 선생님과 세계사 고아름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진도를 따라가며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생윤의 경우 김미양 선생님의 수업을 철저히 복습하고 기출 5년치 선지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고3 때 사회문화를 선택했다가 재수를 시작하면서 세계사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세계사의 경우 처음 접하는 과목이어서 고아름 선생님의 강의를 기반으로 잡고 저 스스로 하는 자습과 문제 풀이량이 매우 중요한 과목인지라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였으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과 20년치 기출을 모두 풀었습니다.
한국사는 자격증이 있어서 수능 전날 시험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 정도로 끝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국어, 영어, 탐구 전 과목을 다 공부할 수 있게 자습 시간표를 짜서 하루라도 소홀히 하는 과목이 없도록 신경 썼으며 국어 30%, 영어 10%, 탐구 60% 정도의 비율로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었던 과목은 세계사였습니다. 작년에도 공부를 했던 생용과 상대적으로 자신 있던 국어, 한국사와는 달리 세계사는 재수를 결심하며 처음 바꾼 과목이었고 공부량도 매우 많으며 흔히 말하는 덕후들이 많은 과목인지라 만점을 맞지 않으면 1등급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8개월 만에 고정 만점으로 만들었어야 했어서 가장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역사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과목이기 때문에 저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 결과로 보여주자라는 생각에 남들보다 배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자습 시간이 10시간이면 6시간은 사탐을 공부했는데 그중 최소 4시간은 세계사에 쏟으면서 일주일 세계사 공부 시간만 26시간은 되게끔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양이 많은 암기 과목이라 놓치는 게 많아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냥 개념서에 있는 문장과 숫자를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외우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여서 수능 직전에는 개념서 어디에 어떤 문장이 쓰여 있는지 저한테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게끔 하였습니다. 세계사는 역사 과목인지라 선지 하나하나가 다 역사적 지식이 될 수 있어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유리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20년치 기출을 다 풀어보고 선지 하나하나마다 배웠던 관련된 개념들을 코멘트 형식으로 달아서 반복 암기가 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얻은 지식들은 기존에 작성한 개념 노트에 색깔펜으로 추가 필기를 해두고 주기적으로 수능까지 총 3번 개념 노트를 업그레이드하여 작성하여 놓치는 개념이 없도록 하였으며 모든 국가의 지도 변천사를 외우기 위해 직접 하나하나 그려보며 형태를 익히는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미학에 출강하시는 고아른 선생님 수업에서 제공해주시는 고난도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조금이라도 모르거나 더 알고 싶은 역사적 배경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드려서 제 역사 배경 지식을 넓히는데 한몫하였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풀었었는데도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그동안 본 적이 없었던 동인도 회사와 보스턴 차 사건의 연관성에 관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저는 이미 역사적 배경을 넓히기 위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드렸던 질의응답 중에 해당 지식에 대한 역사 사실을 들은 적이 있어서 쉽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부 시간과 학습량 증가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현역 시절에도 저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상미학을 다니면서 정말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학습 환경에서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분위기 안에 있다 보니 자연스레 짧은 시간에도 더욱 효율적으로 깊이 있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확실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욕심을 많이 내어서 공부를 한 것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인서울 아무 대학이나 가겠다고 무작정 생각했던 현역 시절과 달리 이왕 재수하는데 최상위권 대학인 고려대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려대 아니면 아무 대학도 가지 않겠다고 목표를 잡고 시작하였고 성적도 1, 2, 1, 1 등급의 세계사 만점을 받겠다는 다짐의 형식으로 매일 플래너마다 적어놨었는데 정확히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간 점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시간을 돌아봤을 때 공부 더 할 걸 이라는 후회를 정말 조금이라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재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멘탈이 무너지거나 번아웃이 올 틈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하지 않아 불안해하고 또 성적이 실제로 떨어졌을 경우 가장 크게 오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불안할 때는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등의 잡생각이 저에게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성적이 안 나올 수 없을 때까지 공부를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공부를 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편입니다. 또 한 번 국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잠시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100점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몰아세웠던 시점이라 오히려 더 집요하게 공부를 해서 주간 모의고사에서 90점 후반대가 고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자연스레 다시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막바지에는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거나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면 아직 더 알아갈 것이 있구나 라고 기뻐하며 오히려 오답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는 절대 공부 생각을 하지 않고 씻고 바로 푹 자며 내 컨디션이 망가지면 내 손해라는 생각으로 컨디션 관리도 잘 해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으로는 공부를 하면 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저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수능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학 입시에서 가장 크게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관문이다 보니 많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정말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난 1년간 얼만큼 치열하게 공부를 하며 살아냈는지를 그 무엇보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자 고생한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칭찬 스티커라고 생각합니다. 재수라는 길이 결코 쉽지 않고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재수라는 길을 걷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년 뒤 다시 여러분을 돌아봤을 때 분명 재수라는 과정은 힘들었을 것이지만 그만큼 여러분을 매우 단단하게 성장시켰을 유익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결심을 하고 1년을 더 투자하는 만큼 돌아봤을 때 조금이라도 후회스러운 점이 없도록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저 제마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제 담당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께도 많이 여쭤보고 고민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시고 항상 제게 응원해 주시면서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셔서 저도 저를 믿고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학생들을 관리해 주시는 데스크 선생님들, 많은 조언을 해주시던 한성수 선생님, 그리고 항상 챙겨주시던 모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적은 인원임에도 열정을 다해 수업해 주시던 세계사 고아름 선생님과 제가 생윤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신 생윤 김미양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탐구 수업을 시대인재 선생님들이 출강하셔서 수업하시고 시대인재 컨텐츠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탐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9월 모의고사가 끝날 때까지 상상미학 재종반에서 공부를 한 후 조금 더 자신에게 집중하여 부족한 점을 명확하게 알아보고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느껴 9월 말부터 수능 직전까지는 상상독학 하이브리드관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성적이 독학관으로 옮길 수 있는 성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였기 때문에 바로 미학관에서 독학관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상상독학 하이브리드관으로 옮긴 후에는 온전히 스스로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분위기 덕분에 수능 직전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독학관의 경우에도 미학관과 마찬가지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철저한 학습 관리가 이루어졌고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이 있어서 중간중간 늘어지지 않고 실력을 체크하며 긴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기존에 수강하던 사회탐구를 연속해서 수강하면서 국어나 영어 수업의 경우 필요한 정도만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기간에 자습 시간 확보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었던 점이 좋은 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상상미학이란 번데기이다. 번데기는 겉으로 갇혀있는 듯 답답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재수종합학원 생활도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제한된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저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가 더 큰 날개를 펼칠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상상미학은 번데기처럼 잠시의 고된 시간을 통해 미래의 나를 빛나게 만드는 긍정적인 성장의 공간입니다.